고령 이가정의원 부산점의 원장 윤유상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이어트를 시작하려면 가장 첫 번째는 생활 습관을 개선한다는 생각을 먼저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몸무게가 있잖아요. 그 몸무게에 맞는 생활 습관을 갖겠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지금 나는 80kg, 70kg대 생활 습관을 살고 있는데 몸무게는 60kg를 원해요. 생활 습관이 그대로다고 해도 약의 도움으로 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약이 없어지면 그 습관대로 가시는 거기 때문에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고 싶은 욕구 때문에 다시 또 체중이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생활 습관이 그대로이기 때문에 예전의 몸무게로 가시는 것도 있으세요. 내가 원하는 몸무게로 생활 습관을 바꾸고 식이 습관을 바꾸고 운동 습관을 바꿔나가겠다는 생각을 하시는 게 가장 첫 번째가 아닌 것 같습니다. 물은 그냥 드시는 게 가장 좋긴 한데 탄산수 있죠. 탄산 음료 말고 탄산수를 드시는 게 편하시다면 하셔도 되시고, 요즘은 다이어트용으로 나온 저열량 음료들이 좀 있어요. 이온 음료에도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운동 후에 드시는 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포도당 같은 그런 열량을 낼 수 있는 탄수화물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열량이 높은 편입니다. 그거보다는 탄산수나 따뜻한 차, 요즘 뜨는 콤부차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좋습니다. 그런 차 같은 걸 드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콤부차는 이제 차갑게 해서 먹어도 부담이 없으시니까요. 시원한 차를 먹을 때는 그런 것도 한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나트륨 성분은 우리 몸에서 수분을 잡는 그런 효과가 있으세요. 짠 음식을 좋아하시게 되면 당연히 체중이 더 증가하고 몸이 붓는 그런 증상이 나올 거고요. 짠 음식을 먹다 보면 점점 더 짠 음식에 중독되는 것처럼 더 짠 걸 찾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체중이 늘고 혈압은 높은 쪽으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시는데 무염식까지는 좀 힘드실 테지만 저염식으로 하시는 게 훨씬 더 건강에도 좋고 다이어트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사실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대원칙은 주무시기 3-4시간 전에는 아무것도 안 드시지 마시라. 물 외에는 아무것도 드시지 마시라는 거예요. 근무 시간이 늦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녁을 못 드시잖아요. 추천드리는 방법 한 가지는 저녁 시간대 단백질 쉐이크라든지 그런 걸 미리 준비했다가 근무하면서 이렇게 드시는 거. 그래서 주무시기 3-4시간 전에는 아무것도 안 먹게 자연스럽게 만들어가는 거. 단백질 파우더 같은 거 있잖아요. 선식 같은 걸 조금 비율은 한 3분의 1, 4분의 1 정도가 나으세요. 두유나 우유도 드시고요. 그런 걸 이제 섞어가지고 일하시면서 좀 드셔도 포만감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배가 고프다는 생각은 안 드실 거예요. 그렇게 가볍게 드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난 그런 여건도 안 된다면 어쩔 수 없이 근무를 끝나고 나서 가능하면 빠른 시간에 드시고 주무시는 시간은 약간 더 늦게 가질 수밖에 없겠죠. 먹자마자 바로 주무시는 거는 몸에다가 지방을 쌓겠다라는 얘기랑 같기 때문에 그건 다이어트에는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진 않죠. 치팅데이 가지라고 말씀드립니다. 치팅데이 갖는 게 다이어트 하실 때는 도움도 되고요. 하지만 치팅데이는 스트레스를 풀 목적으로, 내가 잡아왔던 걸 풀 목적으로 하는 거고, 내가 정한 상태에서 음식을 좀 메뉴를 편하게 먹고 한다는 거지, 갑자기 내가 오늘 저녁에 지나가다 친구 만나서 치팅데이니까 먹고 싶은 거 먹고, 그건 치팅데이가 아니에요. 포기하고 또 내 마음대로 먹는 습관을 만들어 가시는 거지, 그건 치팅데이라고 얘기하시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음식의 제한이 줄어드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음식의 열량을 운동으로 다 쫓아가는 거는 정말 힘드실 거예요. 라면 한 봉지 하면 한 500칼로리, 콜라 한 잔 먹으면 대략 30 전후 그 정도 이제 열량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60kg 되시는 분이 운동으로 하시겠다. 그러면 빠르게 걷기를 1시간 하셔야지 300에서 350, 수영을 해야 한 400 정도? 그 정도 칼로리 소모가 될 거예요. 충분히 먹으면서 그 쫓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먹는 것보다 운동하는 게 더 시간이 많아져야 돼요. 실컷 먹고 실컷 운동하면 몸은 좋아질 수 있을 거라고. 하지만 살은 빠지지는 않으실 거라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연예인분들은 그 몸 관리하는 게 1이신 거예요. 그렇게 드시는 게 1이고 그러니까 가지시는 건데, 저희는 일반인이잖아요. 생활을 하면서 추가로 식이 습관이나 운동 습관을 잡아가면서 살을 빼는 거니까 그런 연예인분들하고 비교하는 건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식이도 철저하게 통제를 받을 거고, 또 영양사 같은 것도 옆에서 있으면서 충분한 영양분을 주면서 적은 칼로리 먹으면서도 포만을 줄 수 있는 음식으로 배분을 해서 식이를 할 수 있게 도와줄 거고요. 당연히 운동하시는 트레이너도 붙어서 연예인한테 맞는 운동을, 열량 소비도 많지만 근육이라든지 뭐라는 목표가 있잖아요. 맞춰 나가니까 그게 가능하겠죠. 3단계 고도비만이나 그런 분들이 갑자기 살을 30kg, 50kg 빼버리면, 그렇게 급속한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피부는 늘어나 있는 상태에서 밑에 있는 지방만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게 탄력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가능하면 체중 감소는 천천히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게 가장 도움이 되시고요. 주에 한 1kg 이하 정도가 좀 좋을 것 같긴 합니다. 피부의 탄력을 유지할 수 있게 하시면서 빼시는 게 아름다운 체형에 가는 데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닭꼬리 초콜릿 같은 거 그 자체로도 포만감도 좋고요. 그리고 아보카도도 되게 좋습니다. 근데 아보카도 지방 함유율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대부분 불포화지방산이라서 건강에도 좋고요. 대신 칼로리가 워낙 높기 때문에 하루에 한 2개 정도 많이 드시게 되면 당연히 살이 찌게 되겠고요. 대부분의 견과류는 하루 많이 드시는 거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저희 환자분 중에서도 견과류를 거의 한 2주먹씩 드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살을 빼신다고 하면서 밥은 안 먹고 견과류를 먹으시면서 대략 살이 더 찌던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견과류도 너무
너무 많이 드시면 도움이 되지가 않습니다. 편하게 생각하면 되시는데요. 병원에서 처방받는 약들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식약처라든지 아니면 미국에서 FDA 승인을 받은 약들인데, 그런 약들은 최소한 5% 이상의 체중 감소가 증명된 약들이에요.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거나 아니면 약국이라든지 홈쇼핑 같은 데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약들은 약간의 체중 감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증명되지 않았던 약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약을 드시는 거는 다이어트에 크게 도움이 되진 않으세요. 병원에서 처방되는 약을 드시면서 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는 좋으실 겁니다. 체중을 감소시키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사실 유지에 있을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몸무게를 맞는 생활 습관을 갖는 거예요. 그 몸무게에 맞는 생활 습관, 운동 습관, 식이 습관을 가지고 계셔야 되는데, 바꿔봐서 아시겠지만 잘 안 바뀌잖아요. 불편하지만 그걸 계속 해 나가셔야 돼요. 그걸 계속 하다 보면 그게 어느 순간에 내가 익숙해지고 그러면서 습관이 바뀌는 건데, 그냥 살던 대로 살면서 약만 먹고 굶고 다이어트 음식만 먹고 습관 변화가 없이 예전처럼 먹으면 어떻게 돼요? 살 빠졌다가 다시 완성복귀 하시는 거예요. 예전 몸무게와 똑같은 생활 습관이시면 예전 몸무게로 가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같이 만들어 나가는 건 처음부터 좀 말씀드리고 같이 상의하면서 만들어가고자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이어트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한 번에 만들어지지 않겠죠, 당연히. 하지만 꾸준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가면서 빠진 몸무게가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다이어트의 가장 큰 근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걸 이루시길 바라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